일단은 지금 만약 구속되면 만약. 그렇지. 만약 네. 저는 뭐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구속되면 또 그때 맞춰서 뭐 새로 뽑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방향으로 임시적으로 끌어가던가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논의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12월 말 정도 전에는 그 전당대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새로 개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적인 여력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때 결과가 나오면 또 그때 방식대로 네. 뭐 비상의총을 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하겠죠. 네, 근데 이 대표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부당함을 호소해서 받아들여져서 당내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기각이 되고 기각이 돼서 이제 다시 이제 뭐 복귀라는 말보다는 이제 당대표직을 계속 그렇죠. 이어가게 유지하는 됐을 때, 거죠. 유지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가결표 색출 작업이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낙천자 명단, 뭐 낙선 시켜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 사람들은 절대 공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 11월, 12월 그 총선 준비 시작되는 그 기간과 맞물려서 굉장히 그 공격적인 흐름들이 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나갈 거냐, 또는 어떻게 그 본인에게 좀 마음을 주지 않았던 의원들에 대해서 좀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좀 당 내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할 거냐, 그런 성숙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경우 모두 당내가 어떤 불가피하게 홍역을 치를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네. 가결이 됐잖아요. 뭐 2표 차이로 된 거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리더십은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다. 부결해달라고 했잖아요. 아니, 제 무너졌다고까지 할 수 있나요?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 네, 무너지길 바라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 제가 자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어요. 예, 이러면 되겠어요? 예, 리더십에 손상을 입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계속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자발적 정계 개편의 주인공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못 버팁니다. 이 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건재하는 한 지금 뭐 색출 어쩌고 나오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을 생각한다. 후위를 도모한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더 대표 자리에 있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신 의원님,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뭐 발부된 거를 전제로 좀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기각될 경우 영장이 자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 동력 약화되고 2년 동안 수사해온 검찰 수사의 어떤 정치적 수사 아니냐라는 반격이 직면하게 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 쓰나미가 밀려올 건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야권이 총에서 공격을 하겠죠. 결국은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제 정치 수사였다는 걸로 엄청나게 공세를 취하고 국민의힘하고 수세에 몰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렇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편인데 어쨌든 그걸 가서 생기면 그건 역풍이 뭐 엄청날 겁니다. 근데 우리가 26일 상황을 조금 상상을 해봐요. 26일 오전 네. 10시부터 열린다. 네. 그러면 영장 실질심사 저 정도라면 이재명 대표가 첫째 그래서 나가지 구인이 된다. 구인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는 거 안 나오면 네. 따라서 걸어서 들어갈지 휠체어 타고 들어갈지 뭐 실려서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판사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6시간 이상 될 거라고 10시부터 오후까지. 그럼 왜 유부장 판사는 왜 26일로 잡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27일까지 결정하겠다. 26일 밤새고 27일 새벽에 판결 내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그다음에 이제 28일부터 추석 연휴도 추석 연휴 6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보여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부장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이미 이재명 대표는 앉아나 서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해야 돼. 그 새벽에 영장 집행되면 뭐 구치소로 들어가고 아니면 나오는 이런 형국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이게 비명계에서 했던 이야기 이 대표께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체포동의안에 가결해 달라고 공식 엄명하시고 직접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 받고 그럼 영장 기각되면 오히려
사법 리스크도 털고 당도 산다는 이 논리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이재명 대표 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앞으로 당내에서 벌어질 일에 대한 나름의 그 논리 싸움이라는 게 근거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저 저력이 있기 때문에 수습을 좀 해 나가려고 보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말이에요. 그 리더십을. 그게 문제죠. 송금 의원님 이제 판사를 해보셨으니까 네, 네. 지금 댓글 중에 26일 날 그 사건 맡은 그 판사는 지금 떨고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진짜 되게 긴장이 되겠죠, 여러모로. 네, 그 워낙 사건이 커서요. 굉장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잘 아는 분인데. 근데 어떤 기준으로 보통 판사들이 그 영장 발부를 결정할까요? 법의 요건에 있어서 그 이제 구속의 상당성 부분, 범죄의 예. 중요성 여부, 증거 인멸의 우려, 또 도주의 우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이런 가지고 거를 합니다. 놓고 우리 손 의원님이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근데 저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이슈에 있어서는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공정의 것 같아요.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검찰 수사 방식을 말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마치 검사처럼 그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피의사실 공표행위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해오고 집요하게 수사를 해서 먼지 털기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받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쨌든 기소를 할 거니까. 아니고 불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을 받게 하는 예. 것이 맞을 것이냐. 이건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쵸. 유무죄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단순한 그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뭐 클릭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지자체장으로서 결재권자인데 결재란에는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범죄 사실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느냐에 대한 판단은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굉장히 중요한 그 범죄 사실이고 또 이 건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법원의 입장에서는 공정의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형사사법의 가장 큰 것은 진실의 규명과 함께 검찰과 검사와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구속을 시켜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인 것이지, 지금 이제 요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대표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행위 하나하나 또는 자신이 없어서, 뭐 인간이니까 자신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가결을 요구하지 못하고 부결을 요구했던 메시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고 네. 이 사건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유무죄의 문제는 나중에 결정되잖아요. 네. 그럼 야당 대표를 구속시켜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다. 야당 대표 어차피 그 범죄에 대해서 도지 우려는 없는 것이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그거는 검찰의 주장이고 예. 과거의 증거 인멸에 관한 것이에요. 네. 뭐 진술이 바뀌는 부분에 대한 것이지만 그건 이미 2년 가까이 검찰이 조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물론 결론을 저도 내릴 수 없죠. 그러나 법원의 입장에서라면 이 공정성, 어떻게 재판을 받게 할 것이냐, 야당 대표를,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재판정에서 유무죄 가리는 게 맞잖아요. 공판 중심주의. 근데 우리 국민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죄가 있다, 발부가 안 되면 죄가 없다, 이렇게 극단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방금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신 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의사실 공표의 정의를 아시잖아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의 수사 중인 사안, 수사 끝났고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은 판사가 볼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죠. 한동훈 장관은 공표가 판사에게 공표하는 게 아니고 아니 제 얘기는 한동훈 장관이 어제 말한 얘기가 그걸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판사가 볼 거 아니에요. 그 피의사실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너무 자극적이다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과하다는 지적은 할 수는 있어도
이게 피의사실 공표라는 단어로 포장될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정확히 보고 가셔야죠.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법률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그런 까보세요, 우려가 있다는 그럼 것이고. 까보시자고. 자, 그러고 자, 보세요. 법무부 아니, 제가 장관-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 너무 길게 하시잖아.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자꾸 이제 판사시니까 자꾸 발언권 주시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할 게 약간 아니에요. 편파적으로 진행한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파적이야. 저도 몰라요. 솔직히 유창훈 판사가 네. 누군지. 솔직히 네. 판사가 자기의 어떤 양심과 법조 윤리에 따라서 판단하지 본인의 어떤 뭐 개인적인 것 때문에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증거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네. 잘은 모르지만 네. 들은 게 있어요. 들은 게. 그래서 이거는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이재명 대표가 날인도 거부하고 단식도 그렇게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 지금 여기서 또 우리가 어디는 구속 안 된다 그러고 어디는 나온다 그러고 이렇게 서로 정신 승리할 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 여태 구속 상당성에 대해서 한참 아니, 얘기하셔서 일단 예성- 제가 그거에 아니, 대한 반론을 제가 제기한 방금 건데. 찾아봤더니만 유창훈 부장판사가 네. 연수원 39기 그렇게 그 졸업이 2000년이 2000년. 2000년. 그럼 23년 동안 저 23년 판사한 베테랑 법관이에요. 예.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요. 29, 30, 31기 3명이 뭐 영장 연담판에 있다는데 가장 선임이니까 예. 뭐 그런 게 일단은 법원 판단을 뭐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만 제 개인적 견해를 봐서는 상식과 모든 걸 총동원해 보건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죠. 예,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요? 저는 뭐 아까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전제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다. 다만 이제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해 보인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직 제1야당 대표라는 특수성, 지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법원에서 없다고 보지 않을까라고 네. 판단을 합니다. 뭐 검찰도 사실 그동안 뭐 압수할 증거 그렇게 수사 길게 했으면 네. 다 압수했겠죠. 그리고 관련자들 다 구속해서 수사했으면 이미 확보할 것들은 다 확보를 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추가로 정말 사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원도 이 제1야당 대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진짜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 배지단까지는 오케이 좋은데 대표가 돼서 어떻게 보면 당원과 국회의원들을 볼모로 삼고 인질로 잡고 당을 방패 삼아서 자신의 시장 도지사 시절에 불법 비리 혐의를 막아낸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는 예. 벗어날 수 없는 이 대목이 저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당 우리 대선 후보 때 일도 아니요 이런 데면서 어떻게 판단해왔는지 저는 네, 이게 네. 본질이라고 봐요 지금.